다들 학업이 다 끝난 분들만 오셔갖고 혹시 학업인가요? 없어요? 학업 자녀들 보통 이사 갈 때 남편 직장 생각 안 해요 사실은. 남편이 신호등 건너도 돼. 애들이 신호등 건너면 돼 안 돼요? 학교 갈 때? 안 되는 거야. 무조건 학교 위주야. 학교 위주로 가다 보니까는 조금만 재산이 있는 사람들은 이사 갈 때 별로 없어요. 강남 아니면은. 네? 항상 학군을 먼저 생각한단 말이야. 이사를 갈 때는. 그래서 집값은 우리가 어떤 수익형 부동산을 제외하고 뭐 누구는 맨날 직주근접 하는데 수익형 부동산을 제외하고는 사실은 학군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쳐요. 아직까지 우리나라 그래. 네? 학군. 그래서 집값 다 학군에 대한 얘기예요. 그냥 학군에 대한 얘기들이고 뻘 매운 땅 송도의 반등 이후 뭐 뜨거운 교육열애 신교육 1번지 된 마포 집값 뭐 부족하던 교육 인프라 확장 다 이런 거란 말이야. 학군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초보 투자자들이 할 수 있는 것들 중에 자꾸 개발에만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는 그냥 내 돈으로는 개발이 될 수 있는 걸 살 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개발 하다 보니까는 개발이 안 되는 것을 사던가 또는 아무것도 못하고 있던가 그냥 맨날 그러는데 꼭 개발에 대한 것만 가격이 오르는 건 아니에요. 주변이 좋아지고 수요가 늘어나도 가격이 굉장히 올라가요. 예? 항상 뭐 재건축되는 거, 막 재개발되는 거 세상에 그게 몇 개 되겠어요. 언제 뭐 얼마나 재개발을 하는데 우리나라가.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보다 초보라면은 그냥 부동산이 상승한다라는 정도만 체감을 하더라도 부동산에 첫 발을 디딜 수가 있어. 그러려면 그냥 좀 안전한 걸 하는 게 좋아. 안전한 거. 예를 들어 창신 뉴타운에 투자를 한 사람이 재개발이 해제가 되면 꽝이야. 뭐 사실 거기에 도로 지분을 샀거나 무화 건물을 산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냐라는 거지. 예를 들어. 그러니까 그런 사례를 막 들으면은 초보 투자자들은 겁이 나서 못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일상적인 투자를 하는 것도 상당히 괜찮아. 그래서 뭐 제일 안전하다고 판단되는 게 이제 문정법조타운 주변인데 문정법조타운 지금 가보면 거의 공사 기간 다 끝났어요. 6월달에 이제 성동구치소도 이쪽 뭐 지하로 이전을 하고 저쪽 다 좋아져요. 뭐 지금 뭐 법원 다 들어오고 뭐 지방 법원들 지금 건축물 거의 다 완공 다 돼 있어. 가보시면은. 예? 건물은 거의 꽉 차게 지금 공사를 다 하고 있어요. 빈 땅이 거의 없어. 그래서 블록별로 다 개발이 돼 있고 송파 쪽에 있어서 한번 우리가 소액 투자를 할 수 있는 데들 한번 살펴보면 아까 이쪽 같은 경우는 학교들이 굉장히 적어요. 이 블록형으로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블록형으로 학교들이 하나씩밖에 없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예? 학교 굉장히 부족해. 물론 9호선이 생기는 건 괜찮지만 학교가 굉장히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강남구 같은 경우도 학교가 부족한 지역들은 어떤 현상을 겪기 시작을 하냐면은 역삼 논현동 강남 원흥촌이 비어간다라 그래. 뭐냐면은 경기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는 거예요. 학구는 경기의 영향을 그렇게 많이 받지는 않아 사실은. 예? 근데 우리가 이런 뭐 교통이 좋으면서 원룸이 막 밀집되어 있는 곳들, 학교랑 전혀 상관이 없는 곳들, 이런 데들은 학교에 상관없는 사람들이 여기에 상관 있는 사람들이 안 들어오다 보니까 학교랑 상관없는 애들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은 그냥 1인 어떤 직장인들이나 또는 유흥업소에 종사하는 사람들, 이런 직장인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요. 그러다 보면 이런 사람들은 경기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곳이라도 직장인 유흥업소 종사자 떠나버리고 그러면은 역삼동이고 논현동이고 간에 강남도 다 비어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데들은 학교가 없는 지역들은 주거에 대한 불안정을 띠고 있어 사실은. 네? 그래서 문정 도시개발지구가 지금 개발이 되면서 이쪽 지역의 학군을 파악을 해보면은 일반 주택가에서 단위면적당 서울시에서는 학교가 제일 많은 곳이에요. 일반 주택가에서 단위면적당 학교가 제일 많아. 그래서 우리가 지도로 보면은 학교가 이렇게 많아요. 되게 많아요. 학교가. 아마 주택가에서 학교가 이렇게 많은 데들이 별로 없을 거야. 그래서 이 선을 넘어가면은 업무 조금 보이는 게 여기가 바로 위례 신도시예요. 이게 위례 신도시고 문정 도시개발지구이고 이 길을 건너가면은 SRT 타는 데고 완전 탄천으로서 지금 막혀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그냥 문정 도시개발지구 애들이 이쪽 밖에 있을 수밖에 없어. 네? 그래서 이쪽이 학군이 탄탄하면서 수요가 몰리면서 가격이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곳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주택들 같은 경우는 아파트의 대체제라고 하는데 아파트 값이 올라가는 지역이 당연히 주택값도 비싸요. 네? 강남의 다세대 가격이 다른 지역보다 더 비싸.
왜 강남의 아파트가 비싸고 비싼 아파트를 대체하는 게 다세대이기 때문에 비싼 아파트를 접근 못한 사람이 그 다음으로 다세대로 넘어가고 이러다 보니까는 강남 자체의 다세대가 제일 높아 가격이. 그러면은 그런 것들로 놓고 봤을 때 지금 현재 강남의 33평 뭐 도곡렉스 같은 경우 기준을 하고 예? 조금 오래된 아파트를 한번 기준 한 10년 정도 된 아파트를 기준으로 하면은 도곡렉스 역삼 내면 이런 것들이 지금 14억 15억 한단 말이에요. 예? 역삼동이나 도곡동 그리고 서초동 같은 데들이 지금 다 15, 16억을 다 넘어가 지금 15, 16억을 다 넘어가고 송파가 지금 S랑 리센시 같은 경우가 거의 14억을 다 넘어가요. 가격 차이가 지금 별로 안 나. 강남이나 서초랑. 근데 4세대 가격에 있어서는 지금 우리가 살펴보면은 2013년부터 여러분들 방송 오래 본 사람들 알겠지만은 방송 오래 본 사람들 보면은 강남구 같은 경우가 2억 5천부터 스타트 해가지고 지금 거의 3억 2천 정도 올랐어요. 여기에도 투자 자금들 보통 보면은 3천만 원 정도밖에 안 들어가고 벌은 사람들은 대부분 8천만 원 정도는 벌었어 그래도. 예? 그러니까는 금액이 8천만 원 하면 에이 남들은 뭐 아파트는 몇 억 올랐는데 당연하지 들어간 돈이 적으니까. 근데 수익률로 보면은 서로들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서초구도 3억 3천, 3억 2천이고 사실은 여기서 그렇게 많이 올라가고 있지는 않아. 왜냐면은 심리적인 마지노선이 있는 것 같아요. 투룸에 대한 심리적인 마지노선이 3억 중반을 넘어가기는 현재로서는 힘들어. 근데 아파트 값이 만약에 20억이 넘어가면 그건 넘어가겠죠. 근데 현재 아파트 값이 10억대 중반대를 15억 정도를 형성하고 있는 상태에서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투룸이 3억 5천이 넘어가면 일단은 저항선에 딱 부딪혀요, 사람들한테. 그렇다고 놓고 봤을 때 송파구에 지금 2억 9,500 이런 것들을 본다면 송파구 가격들도 문정동 같은 경우가 앞으로 3억 초반까지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럼 문정동 같은 데들 보면은 지금 현재 물건들이 2억 7천이면 구입을 가능하단 말이에요. 2억 7천, 2억 7천 중반. 그럼 심리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금액이 한 3억 초반까지는 돼. 근데 투자 금액이 3, 4천밖에 안 되면은 수익률 자체가 앞으로 한 2년 정도, 2, 3년 안에 한 세전 수익이 한 100% 정도까지는 가능하다라는 거지. 괜찮은 거지, 사실은. 세율이 아무리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그런 것들은 안전하다. 안전하다라는 뜻은 뭐냐면은 전세값이 얼마나 받쳐주고 있느냐 가장 안전한 거예요. 전세값이 얼마나 받쳐주고 있느냐. 전세값이 못 받쳐주는 것은 개발에 대한 압력이 굉장히 높지 않은 이상 사실상 불안정한 거야. 지금 우리 한남 뉴타운 같은 경우 지금 7억짜리 같은 경우가 막 1000에 30, 20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만약 개발이 안 되면. 근데 거의 개발이 확정되니까 매매 가격이 올라갔지만은 전세 세입자 금액으로만 놓고 봤을 때 굉장히 불안한 상태잖아. 무슨 말인지 가세요? 그래서 이용에 대한 가치가 높은 것들은 투자를 해봐도 안전하게 투자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이용의 가치가 높으니까. 이용의 가치가 높다는 것은 결론은 임대 사업용으로도 가능하다라는 뜻이겠지. 무슨 말인지 가세요? 개발이 아니라 임대 사업용으로도 가능하다. 예, 그렇다면은 주변에 대한 수요가 몰리면서 학군에 대한 탄탄한 부분을 띄고 있는 문정동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한번 해볼만 하다라는 거예요. 투자 수익률은 그냥 한 3년 동안에 한 100% 정도 그냥 그 정도만 보고 가면 그냥 편안하게 접근을 해. 투자 금액 대비. 매매 가격이 100% 올라간다는 뜻이 아니라 지렛대 효과. 토지 같은 경우는 3억짜리 사면 내 돈 3억 다 들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주택은 내 돈 20%도 안 들어가도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조금만 올라가도 내 수익률은 달성을 할 수가 있어. 그게 우리 부동산 주택의 메리트야. 그런 것들 한번 초보 투자자들 한번 해볼만 해요. 또 하나. 가장 안정적인 임대 사업을 할 수 있는 곳이 서울시의 대표적인 것이 흑석동이나 이문 희경동이야. 대표적인 것들. 대표적인 것. 우리가 신촌대학가만 하더라도 범위가 굉장히 넓기 때문에 대체할 수 있는 곳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흑석뉴타운이나 이문 희경뉴타운 같은 데들 보면은 중앙대 근처들 같은 데 보면은 지금 대학생들이 살던 데가 다 뉴타운으로 바뀌고 있어. 부분 임대 도친하게 팔려 그냥. 예? 그래서 대학생 애들이 살던 곳을 아파트로 만들어 버리니까는 거기에 있는 수익형 부동산들, 대학생을 상대로 임대하는 주택들은 굉장히 지금 안정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흑석동이 그걸 경험을 했는데 그 다음 타자가 이문 희경동이에요. 경희대학교랑 외국어대학교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기숙사 부족 학교예요. 그래서 외부 기숙사를 우리가 매입을 해가지고 기숙사를 운영하는 학교 중에 하나야. 예? 그래서 학생들에 대한 수요가 가장 절실한 데가 이문 희경동임에도 불구하고 거기가 뉴타운으로 이제 관리처분으로 다 이주를 하기 시작을 해. 그래서 앞으로 이문동 쪽에 한번 외대 근처로 관심을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임대사업 할 사람들은. 외대 쪽에 보시면은 그냥 수요는 그대로 존재하는 상태에서 공급량, 그냥 본인의 경쟁 상대들이 다 없어졌다고 보시면 돼요. 거기에서 남아있는 것들은 앞으로 굉장히 탄탄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임대 사업으로 할 사람들은 탄탄하게 그런 데를 보시면 되고, 임대 수익텀, 부분 임대형 아파트만 인기 이렇게 나오잖아요. 꼭 이걸 살라고 할 필요는 없어요. 내 집은 내 집대로 살고 거기에 사놓으면 되는 거야, 그냥.
왜 뭐 대학생이랑 같이 살라 그랬고? 좀 그런 사람들 많아요. 그쵸? 대학생, 거기가 그렇게 임대가 잘 나가면 거기에 분양받는 게 아니라 거기에 원룸 같은 경우 뭐 오피스텔이랑 이런 것들을 해놓고 난 나대로 살면 되지. 그래서 흑석동 보면 색깔이 진한 부분들이 다 뉴타운 위에 중앙대란 말이에요. 뉴타운으로 다 아파트가 들어와 버리면 얘네들 다 아파트 살아? 아파트 못 산다라는 거야. 그런다고 했을 때 기존에 남아있는 지금 흑석동 구역들 같은 경우들이 지금 존치 구역들 같은 경우에 임대 수익이 굉장히 잘 나가지. 다가오시대에서 싹 다 팔렸어요. 다 팔려가지고 새로 짓거나 지금 리모델링 하거나 해가지고 요쪽 부분이 지금 대학교, 요쪽 부분이 지금 동양중학교 있는 요 부분이 지금 해제된 부분이거든요. 아크로리버 뒤편. 예? 아크로리버 뒤편이 해제된 구역인데 여기에 대한 수익성들은 굉장히 좋아. 앞으로. 자, 이문 희경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게 카이스트고 이게 경희대학교 대학원이고 외대고 해서 여기가 지금 관리처분으로 내년에 다 이주를 하고 있고 다 이주를 한단 말이에요. 요 부분은 해제됐고 그래서 요 인근에서 외대역 인근에 있어서 이문동 쪽들 이런 쪽들이 앞으로 물건이 나오거나 또는 여러분들이 구입을 하면 굉장히 좋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문동에 나오면 여러분들이 하나씩은 다 임대 수익형으로 미래에 어차피 임대 사업하면서 살아야 되거든요. 예? 임대 사업 해야지 뭐 무슨 사업 할 거예요? 근로소득 할 거예요? 뭐 써줘야 일을 하지. 그러면 사업을 하는 수밖에 없잖아요. 내가 살아가는 동안 사업을 하는 수밖에 없잖아. 임대 사업이든 내가 무슨 뭐 회사를 만들든 내가 근로소득 내 몸을 담보로 돈을 벌지 못하잖아요. 내가 노동의 대가를 받지 못하잖아. 그럼 임대 사업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그런 거에 있어서 우리가 상가랑 주거로 나누는데 상가는 돈이 굉장히 많이 들잖아. 업무용이랑 주거용으로 나눈다고 했을 때 업무용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럼 하나씩 빼는 거 아니야. 내가 못하는 건 다 제 끼래니까. 막 꼬마 빌딩 나온다고 꼬마 빌딩 살라고 하지 말고 돈도 없는데. 예? 그게 아니라 그러면 업무용은 제껴버리고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에서 할 수 있는 게 뭐냐라는 거지. 그 중에 최선이 뭐냐를 생각을 해보는 거야. 그 중에 최선이 뭐냐. 그런다고 놓고 봤을 때 이쪽 지금 색깔 진한 것은 다 뉴타운이란 말이에요. 그럼 외대학 정문이 여기 애들 다 어디 살았겠어? 예? 이거 만약에 다 아파트로 없어지면 이쪽 부분들 끝내주지 않겠어요? 예? 외대 중문 있고 정문 있고 후문인데 요 부분들 다 뉴타운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런 데들에 뉴타운이 없어지면서 요 부분에 일부 지금 상업지역들, 조금 상업지역 블럭들이 앞으로 남아있으면서 오피스텔이나 소형 아파트, 미니 아파트들이 공급될 예정이에요. 저런 데들 나오면 생각하면 끝내주는 거지, 그냥. 그래서 그런 것들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본을 가봤더니 뭐 비슷한 지역들의 월세들이 장난이 아니야. 일본을 가봤더니 신사이바시에 동경도 아니고 그냥. 그냥 대학가 근처 정도로 돼, 우리나라로 보면은 그냥. 내가 봤더니 그냥 우리나라 돈으로 235만 원 장난 아니에요, 그냥. 지어진 것도 2007년. 전용면적이 45제곱미터. 그리고 전용면적이거든. 이게 30제곱미터. 그러면 9평, 그죠? 13만 5천에. 언제 지어졌냐면은 1983년도 5월 달에 지어졌어요. 전용면적 4.85평이야. 4.85평. 4.85평인데 우리나라 돈은 8만행이에요. 80만 원. 인구 줄어서 다 아니야. 필요한 데는 엄청나요. 금액들이. 그래서 저런 것들을 하나 갖고 있으면 이런 것들이 지금 생산 수단이라고 보면 되는 거지. 내가 살아갈 수 있는데 내 돈이 들어가서 내 돈이 움직이고 있는 거야, 그냥. 내 돈이 돈을 벌어주고 있는 거니까, 그냥. 예? 그러면은 나중에 팔아서 원금만 건지더라도 얘는 얘 일을 다 하는 거잖아, 그치? 근데 우리가 물가 상승률 반영해야 안 해? 반영해. 부동산 오를 수밖에 없어요. 안 오르겠어? 신라면도 오르는데? 응? 부동산 오를 수밖에 없지. 신라면은 무한정 생산할 수 있는 거고. 그렇죠? 예? 수요량이 갑자기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공급량이 딸리는 것도 아니고. 신라면 처음 나왔을 때 110원인데 지금 600원이란 말이에요. 신라면도 오르는데 부동산 늘어나지 않는 성질을 갖고 있는 부증성을 갖고 있는 부동산 가격이 안 오르겠어요? 당연히 오르지. 자, 여러분들이 가장 주의해야 될 것들. 요즘에 상업지역들의 공급을 많이 하는데 건축물 분야에 관한 법률이라는 게 있어요. 그건 여러분들을 보호하는 거야. 이 법은 건축물의 분양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거야. 분양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건축물 분양 과정의 투명성과 거래 안정성을 확보하여 분양받는 자를 보호하는 법이야. 여러분들을 보호하는 법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어기면은 3년 이하 3억 이하의 벌금, 1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이하의 벌금, 어마어마한 벌금이에요. 건축물 분야에 관한 법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몰라서 서로 못하는 경우들도 있어. 몰라서. 근데 알면서도 상대방은 뭐 여러분들 이 법 처음 보죠 지금? 예? 이 법이 있는지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분양받았는데 자기가 잘못됐는지 몰라. 어떤 거냐면은 주택의 경우나 오피스텔의 경우나 세대가 29세대가 넘는 것들, 예? 29세대가 넘는 것들은 무조건 건축주 이름으로 돈이 들어가면 거짓말이 잘못된 거예요. 이 모든 자산은 나라에서는 건축주를 못 믿어. 그래서 이 모든 자산은 신탁회사가 관리를 해줘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분양받고 지금 공사를 하는 것들 중에 계약금 중도금이 청약계약서로 작성이 돼가지고 계약금 중도금이 만약에 청약계약서로 작성이 돼서 개인 통장으로 들어갔다면 다 불법이야. 규모가 큰 것들은. 규모가 큰 것들. 10층 이상, 10층 29세대 이상 이런 것들은 다 불법이에요. 다 불법. 무조건 무궁화신탁, 아시아신탁, 한국자산관리신탁으로 가야 돼. 그건 분양이 아니라 청약이라는 가정으로 가짜로 쓰더라도 마찬가지야. 그거는. 다 불법이야. 안 걸리고 넘어가면 좋은데 만약에 걸리면은 고구마 줄기 캐듯이 다 끌어내가지고 다 잡혀 들어가요. 작은 출처부터 시작해서 싹 다 조사받아. 그래서 혹시나 그런 것들이 있으면은 청약을 철회하는 게 좋습니다. 오피스텔 상가 불법 분양 시행사 대표 이거나 장난 아니에요. 다 잡혀가. 분양 받은 사람들도 다 조사받아요. 혹시나 청약 계약서로 쓴 거 있는지 한번 보세요. 분양 받은 사람들 중. 자, 오늘 여기까지 마무리하고 그냥 오늘은 좀 약간 마인드적인 부분들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생각들을 좀 고치고 그리고 돈이 활동을 하게 만들고 그 중에 좀 관심 있게 볼 만한 게 초보 투자자들은 그냥 안정적인 거 옆에 업무 지역 들어오고 학교 많으니까는 서울시 자체 내에서 도시개발지구 들어오는 거는 문정도시개발지구랑 마곡도시개발지구 두 개밖에 없는데 그 중에 조금 더 학군이 좋으면서 항아리처럼 갇혀있는 곳이 문정도시개발지구예요. 그래서 문정도시개발지구가 초보 투자가 굉장히 하기 좋은 데고 연세 있는 분들 임대사업을 한다면은 옆에 또 좋은 집이 생기고 하면은 내 거는 망하게 돼 있거든. 그런데 공급량이 한정돼 있는 곳, 주변에는 아파트밖에 지을 수 없는 땅으로 돼 있는 곳이 유일한 곳이 흑석동이라 이문희경 뉴타운에 서울에서는 그런 데다가 미리 선점을 하시면은 그냥 철밥통이라 보시면 돼. 예? 그래서 그런 것들 두 지역들을 한번 해보시고 분양받는 거에서 좀 조심하시고 그래서 투자자의 마인드로 좀 바꾸시고 이렇게 해서 한번 여러분의 마음 상태를 한번 바꿔보는 강의를 좀 해봤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